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곧 갑오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갑오월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그리고 일간별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은요, 금을 이용해서 수에다 발화시켜서 갑이라는 목을 키우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돼요. 사실 이 작업은 기해년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달 갑오월은 신축년에 만들고자 하는,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자 하는 갑목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만약에 경인월에 뭔가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요, 갑오월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작의 의미가 강한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경자년부터 을묘월이 되겠죠. 경자년 을묘월에 만약에 시작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달 계사월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갑오월부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뭔가 변동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이죠. 그리고 갑오월에는 축토하고 오화가 만나서 축오, 원진, 귀문, 그리고 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사주 원국 자체, 그러니까 사주 팔자 안에요, 이렇게 축오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달이 되기 때문에 사주 팔자에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축오의 문제가 이번 달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축오는 원진이라고도 하고요, 귀문이라고도 하고 탕화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올해에는 이 축오라는 그 기운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만약에 사주에 축오가 있는데 화기가 강하다. 화기가 강하다는 거는 이 축 중에서는 올해 제가 갑목을 키우는 그런 해라고 했는데요. 화기로 축 중에서 갑목을 키우는 이 작용을 빨리 좀 더 원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금기하고 수기가 강하면서 축오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사주라고 한다면요, 오화가 이게 이제 상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화가 사주에서 어떤 십신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원진이 될 수도 있고요, 기문 그리고 탕화살로 작용을 하는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보면 이 오화의 경우는요, 보통 심장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렇다는 건 축오에 문제가 올해 발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심장 관련, 심혈관 관련 이런 문제를 원래 안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이 축오는 탕화라고도 합니다. 이 탕화는 폭발의 그런 위험, 화재의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탕화의 의미에는 사람이 이제 화가 이렇게 갑자기 버럭하고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오축도 약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계속 갑질의 문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축토에서 이 갑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질의 문제인데, 갑오월에는 이 갑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갑질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심장, 심혈관의 문제, 폭발, 화재의 문제, 그리고 욱하는 문제로 인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게 이제 기문, 원진, 탕화가 다 인명의 사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진, 기문, 탕화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일간별로 이 오화가 상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목일간의 경우는 오화는 식상이 되죠. 식상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이 쓰는 기술, 도구의 의미가 됩니다. 화일간의 경우는 자신의 몸이 되죠. 자기 자신의 몸으로 뭔가 자신의 기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토일간에게는 오화는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라는 건 자신의 결재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 자격,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금일간의 경우는 오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단체나 틀, 그리고 사상의 문제를 의미하죠. 수일간의 오화는 재성이죠. 재성은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성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한테는 여자나 아내의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신축년 갑오월은 오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축토는 금을 수를 통해서 목을 만드는 공간이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재탄생을 시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대 교체의 의미로 뭔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탄생의 그 갈림길의 의미가 또 이 축토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숨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오화가 축토하고 오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죠. 화기가 뭐 전체적으로 강하다 그러면 축토 속에 있는 간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이 강해지는 이 갑오월에는 간목이 강해져서 갑에 대한 성과, 그러면 갑이라는 건 뭔가 우두머리 그리고 드러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올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갑질의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이 축이라는 자신의 일을 하는 장소에서의 문제, 그리고 축토가 있는 궁위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우는요, 이 화기가 식상이잖아요. 화기가 강한 사주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관하고, 관은 금이죠. 그리고 인성은 수입니다. 관하고 수가 전체적으로 간목을 생하는, 간목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해예요. 이게 조직에서는 승진,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뭔가 시험에 통과하는 자격증을 갖추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올해는 좋은 해가 됩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 축토를 쉽게 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거나 어떤 내가 점유하고 싶은 그 장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식상이라는
화기가 약한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축토에서 오화를 잘못 사용해서 축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갑질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 그리고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는요. 올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해가 됩니다. 신축년은 간목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해라고 했잖아요. 을목의 간목은 겁재죠. 하지만 간목은 을을 향하기 때문에 갑에 기대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갑이라는 겁재이기 때문에 갑오월 자체는 간목하고 을목의 그 문제가 구설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토라는 공간 위에서 갑하고 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쟁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돈을 쓰는 달이 될 수도 있고 돈 문제로 인해서 갑과 을이 뭔가 구설이 생기거나 갑과 을이 돈 문제가 아니라 여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남자라고 한다면 쟁제의 의미로 돈 문제 그리고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관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의 경우 신축년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신금은 정제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축토 공간에서 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통해서 갑이라는 명예, 자격을 얻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화는 병화에게는 겁재긴 하지만 자신의 몸이에요. 지지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화일간의 경우 올해 사유축 삼합을 하는 정화, 기토, 경금이 모두 사유축 금삼합이 마감한 그런 해가 됩니다. 그동안의 사유축이라는 금삼합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갑이라는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예요. 갑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만 만약에 오화는 정화에게는 자신의 근이 되죠. 그리고 몸이 되기 때문에 원국 자체가 정화가 이 오화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금수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도 몸이 상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경우는 축에다가 자신의 신금을 다 이제 몰아 넣어서 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진 돈을 가지고 갑을 만드는 뭔가 투자의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장기 투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고려하고 투자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죠. 무토일간의 경우는요, 이 신금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상관이라는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갑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간목은 무토에게는 편관이 되죠. 직장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 상관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갑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인정받는 그리고 일을 잘 한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관인,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요. 올해는 어쨌거나 이 무토하고 기토일간의 경우는 토가 약해지는 해가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 갑이라는 관 자체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오월은 특히나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신이 하는 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올해는 뭔가 요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자신이 일이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상관이라는 자신의 말과 행동 이게 이제 축이라는 축토에서 겁재와 함께 구설이 생기는 그런 의미로
그걸로 인해서 오화라는 명예가 실추되거나 우측으로 문서인 결재권이나 자격증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불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축토에도 신금이 있죠. 몰래 이 신금이라는 불법적인 요소를 쓴다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이 갑으로 드러나서 무토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관제 그리고 구설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토일간의 경우 신금은 식신이고요. 간목은 정관입니다. 식신인 자신의 기술, 재능으로 간목인 자격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나 대운이 일간의 기운이 약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토 일간에게는 이제 희생, 봉사, 이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일을 잘해도 스트레스고요. 말과 행동이 뭔가 관제나 구설을 불러오기 때문에 올해는 마음을 비우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뭔가 결과를 바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힘이 더 들고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만큼만 일을 하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금일간은 올해 정화 기토와 함께 사유축 삼합이 마감한 해죠. 경금보다는 이 신금이 역할이 더 큰 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축에서 신금과 함께 뭔가 활동을 하면서 함께 갑이라는 이거는 재성이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천간으로 갑이라는 재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 쟁제의 의미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됩니다. 쟁제라는 건 꼭 내가 돈을 잃는다는 의미보다 뭔가 돈 쓸 일이 많아지는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뭔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쓸 일이 있으면 그냥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경금, 신금하고 원국에서 쟁제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일단 쟁제의 의미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투자의 의미가 되죠.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신금일간은 올해 축 중에 이 개수를 이용해서 갑을 만드는 그런 해예요. 개수는 식신입니다. 식신을 이용해서 간목인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이 드러나는 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오축으로 오화는 신금에게는 편관입니다. 그리고 오화는 이제 정화로도 표현이 되죠. 그러면 축 중에 개수하고 편관인 정화하고요. 정계충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오축으로 그 안에는 정계충, 정화 편관과 개수 식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일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기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뭔가 관하고 나 사이에서의 갈등, 구설의 그런 의미가 생기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수일간은 이 신금은 정인입니다. 문서나 자격으로 간목은 식신이죠.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돼요. 만약에 경자년
을유월에 시작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갑오월부터는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화기가 강한 경우는 이 축토에서 갑을 키우는 그런 작업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요. 반대로 화기가 약한 경우에는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의 진행이 생각보다 저조한, 좀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오월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이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투자했던 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계수일간의 경우는요, 편인이고요. 일단 이 편인을 가지고 갑이라는 상관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 축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자체는 이 축이라는 내부에서 활동하거나 상관을 키우는, 준비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민년까지는 일단 준비를 통해서 발전을 위한 그런 단계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신축년 갑오월에는 갑이라는 상관이 드러났어요. 그 전부터 자신이 준비했던 일이다라고 한다면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 축에서는 갑을 키우는 달인데 갑오월에는 갑이 드러났어요. 이 갑을 아까 기술이나 자격으로 쓰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상관이라는 불법적인 요소고요. 상관은 좀 건전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관을 잘못 쓴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갑질의 다른 또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관제 구설. 여자의 경우는 축토라는 축 중에 기토가 관이죠. 기토를 자신의 상관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남편과의 불화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수일간 역시 갑오월은요,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전에 투자한 것이 이번 달엔 좀 잘못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별로 갑오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